간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월 18일이니까 명실상부 딱 2달 60일 네. 이제 59일 남은 거지 않습니까? 8월 17일 날 전당대회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1인 1표 할 거냐 말 거냐,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 보안 수사권 줄 거냐 안 줄 거냐,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할 거냐 이렇게 협의화 시켜서 두 가지 의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가 뭘로 어떻게 비전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네.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의제 중심의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혹시 오늘 경향신문 칼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 봤는데. 경향의 눈이라고 해서 칼럼 네. 제목이 뭐냐면 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의 내부 갈등이에요. 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의 뭐 때문에 싸우냐 지금 왜 이렇게 갈등하는 거지? 근데 저희 기자들도 사실 저희도 취재해 보면 없어요. 무쟁점인데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게 제일 한심하겠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제일 한심한 거 아니에요? 쟤는 왜 싸워? 싸우는 이유라도 분명히 알아야 그렇죠. 되는데. 예. 쟤는 싸우는데 이러이러한 걸로 싸운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부동산 때문에 그래, 금투세 때문에 그래, 네. 아니면 뭐 보유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 아니면은 사회연대 임금이라는 노동쟁점을 가지고 그러는 거야. 뭐 재벌의 소유와 관련돼서 갈등, 그게 아니라 왜 싸우냐? 잘 모르겠다. 그게 제일 네. 민주당이 지금 부끄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뭘로 그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이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질문을 왜 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드리는데 아니 기자가 질문한 걸 가지고 욕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시작은 지방선거를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압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예. 다수의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겼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네. 졌다고 하기에도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이 애매모호함은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성공한 이 지자체 개수로만 치면 분명히 이긴 것은 맞으나 정말 이겨야 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거는 교차 투표가 명백하게 나타났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도대체 당이 전략이 있었느냐 정책이 있었느냐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게 마침 지방선거와 전당대회가 불과 2달여를 사이에 두고 치러지다 보니 평가와 이 전당대회가 서로 연동이 되면서 이게 갈등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겸허하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전대로 이슈가 넘어갈 텐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대와 연결지어서 자꾸 받아들이니까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평가나 상황이 매우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가 풀리지도 않고 뭐를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이제 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의원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일 의원총회 현장에서 의원님은 어떤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는 선거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날 발언도 일단 대구 경북의 경우 많은 분들 지원해 주는데 결과는 졌잖아요. 졌는데 저도 우리한테는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매번 지기는 하지만 이 지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당원들은 더 단결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다시 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심각한 분열과 갈등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서 이런 상황까지 방치해 둔 것은 저는 명백한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전당대회가 코앞에 있으니 만약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저마다 조금씩 다른 핀트로 요거를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왜냐하면 해석하는 분들은 다 조금씩 네. 그 다르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라는 식으로 이 평가를 받아들이면 그거는 지도부가 아니어야죠. 예. 그러니까 지도부는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고 네. 책임지기 위해서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라는 게 마치 각자의 책임 몫을 나누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행위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날 의총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이거를 평가위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왜 직접 현장에서 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런 적어도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간조차도 갖지 않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게 어떤 내용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까?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어떤 내용으로 져야 된다고 봅니까? 어떤 방식으로 져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그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사퇴하시는 게 맞죠. 정청래 대표는 네. 사퇴하는 게 맞다. 네, 네. 예, 사퇴하고 연임에 도전을 하시든. 그러니까 저는 출마하는 거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제가 전당대회가 당의 정책을 놓고서 심각한 노선 투쟁을 우리가 벌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 것처럼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새로운 누군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놓고서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한 노선 투쟁을 해야 되고 그 노선 투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원이 선택하도록. 예. 이분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것과 다시 연임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저는 좀 다른 문제 접근을 문제다. 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네. 지금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 결과, 책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나의 정책 가지고 당원들로부터 심판받고 싶어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건 당원들이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착종시키지 말고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1번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로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네. 2번 연임에 도전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예. 3번 도전해서 그를 선택할지 말지는 그건 당원의 당원들의 선택이다. 몫이다. 네. 이 세 가지를 막 섞지 말고 네. 구분해서 하나씩 따로 판단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연임은 당원들이 시켜주는 거지. 그렇죠. 당원의 판단이고 예. 당원의 선택이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예. 당원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8월 17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네. 예. 명쾌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다들 헤매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